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게 이 채널이 계속 달릴 수 있는 연료입니다. 2025년 10월 31일 경북 경주 예술의 전당 에이펙 CEO 서밋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아주 짧지만 묵직한 한마디를 던졌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로보틱스용 AP를 모두 생산하고 있다. AP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다. 쉽게 말하면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반도체다. 스마트폰에도 들어가는 그 칩인데 로봇의 특화된 버전이라고 보면 된다. 엔비디아는 로봇 전용 칩 브랜드로 제슨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 그 제슨 칩을 삼성이 전량 생산한다는 걸 전 세계 앞에서 공개 선언한 것이다. 단순한 납품 계약 발표가 아니다. 로봇 시대의 표준 두뇌를 누가 만드느냐를 못 박은 것이다. 나는 이 뉴스를 접하면서 솔직히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한국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삼성전자는 늘 애증의 종목이었으니까. HBM 납품 지연 이슈가 터졌을 때 주가가 5만 원대까지 내려앉았고 그 과정에서 물타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다. 삼성전자 물타기 중이라는 말이 투자 커뮤니티에 밈이 됐을 정도였다. 매 분기 실적 발표 때마다 가슴을 졸이면서도 장기 투자를 외쳤던 게 솔직한 현실이다. 그 고통스러운 기다림 끝에 이 뉴스가 나왔다. 과연 진짜 구조적 변화의 시작인가? 아니면 그냥 좋은 뉴스 하나로 끝나는 건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그날 젠슨 황은 이런 말도 덧붙였다. 한국은 소프트웨어, 기술, 제조 기반 세 가지를 모두 갖춘 나라다. 피지컬 AI, 즉 AI를 탑재한 로봇 시대에서 한국이 특히 많은 기회를 가질 것이다. 외교적 립서비스가 아니다. 로봇 시장 패권을 직접 설계하는 사람이 협력 구조를 공개 선언한 것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자리를 함께했다는 사실도 이 맥락에서 읽어야 한다. 젠슨 황이 한국에서 손을 잡은 건 어떤 스타트업 CEO도 아니었다. 이재용이었다. 컴퓨터 시대로 비유하면 이렇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를 돌릴 CPU를 인텔에게 전담시키던 시절, 소위 윈텔 동맹이라 불렸던 그 구조 말이다. 운영체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잡고 그걸 돌리는 하드웨어는 인텔이 독점 생산했다. 표준을 장악한 두 회사는 이후 수십 년간 시장을 지배했다. 지금 로봇판에서 그것과 완전히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엔비디아라는 소프트웨어 설계의 두뇌가 삼성이라는 제조의 육체를 선택한 것이다. 이 선언이 단순한 뉴스가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로봇 시장은 얼마나 큰 시장인가? 모건 스탠리가 전망한 2050년 휴머노이드 시장 규모가 무려 6,500조 원이다. 한국의 1년 GDP가 약 2,500조 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그 2배가 훨씬 넘는 시장이 새로 열린다는 뜻이다. 이 시장을 누가 먹느냐의 문제다. 테슬라처럼 혼자 다 하려는 쪽은 자본의 한계에 부딪힌다. 반면 엔비디아처럼 나는 두뇌만 만들 테니 몸통은 가장 잘 만드는 놈이 만들어라 라고 판을 짜는 쪽이 결국 표준을 장악하게 돼 있다. 그리고 그 몸통 파트너로 낙점된 게 바로 삼성전자라는 거다. 선언 이후 삼성전자와 엔비디아의 협력은 구체적인 계획으로 이어졌다. 향후 수년간 엔비디아 GPU 5만 개 이상을 도입해 반도체 AI 팩토리 인프라를 구축하고 엔비디아의 가상 시뮬레이션 플랫폼인 옴니버스 기반 디지털 트윈 환경을 반도체 공장 전반에 적용한다. 가상 공간에서 공장을 먼저 돌려보고 거기서 학습한 로봇을 실제 공정에 투입하는 방식이다. 로봇이 로봇을 만드는 세상이 실험실 밖으로 나오고 있다는 뜻이다. 젠슨 황이 한국은 로봇을 통해 더 많은 로봇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한 맥락이 바로 이것이다. 메모리 쪽은 이미 숫자로 증명이 됐다. 삼성전자는 2026년 2월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엔비디아 차세대 AI 칩 베라루빈에 탑재될 HBM4를 양산출하하기 시작했다. HBM3 2세대까지만 해도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에 뒤처졌던 삼성이 HBM4에서는 4나노 파운드리와 6세대 1 SiC D램 기술을 결합해 업계 최고 수준의 대역폭 성능을 구현했다. 엔비디아의 품질 검증을 정식으로 통과해 실제 양산에 돌입한 것이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반전이 드디어 실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KB증권은 삼성전자의 HBM 시장 점유율이 2025년 16%에서 2026년 35%로 2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랫동안 SK하이닉스에 빼앗겼던 파일을 되찾아오는 흐름이 시작됐다는 뜻이다.
HBM 한 세대를 놓쳤을 때 주가가 얼마나 처참했는지를 기억하는 투자자라면 이 점유율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 변화인지 알 것이다. 파운드리도 흐름이 달라지고 있다. 2025년 3분기 기준 삼성 파운드리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6.8%다. TSMC가 64%를 넘으니 격차가 크다는 건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최근 흐름은 다르다. 테슬라로부터 약 24조 원 규모의 차세대 AI 칩 수주에 성공해 2026년 하반기부터 텍사스 테일러 공장에서 양산에 들어간다. CES 2026에서는 퀄컴 CEO가 직접 무대에서 삼성 파운드리의 차세대 AP 생산을 맡기겠다고 발표했다. 오랫동안 TSMC로 완전히 넘어갔던 고객사들이 하나씩 돌아오는 신호들이 이어지고 있다. 한 번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는 속도는 더디지만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건 분명히 달라진 점이다. 로봇 사업 구조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진행 중이다. 삼성은 휴머노이드 기술 기업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사실상 자회사처럼 끌어안으면서 로봇 원가의 40%를 차지하는 핵심 부품인 액추에이터와 감속기를 내재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 부품들을 사와야 하는 기업과 직접 만드는 기업 사이에는 원가 경쟁력에서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 중국 업체들이 아무리 싸게 만들어도 핵심 부품을 외부에서 사오는 구조라면 삼성의 원가 경쟁력을 이길 수가 없다는 뜻이다. 여기에 삼성이 원래부터 갖고 있는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카메라 센서까지 더하면 전 세계에서 로봇의 뇌부터 근육까지 혼자 다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 된다. 이걸 전문 용어로 수직 계열화라고 하는데 이게 완성되면 가격 경쟁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가져간다. 로봇이 대중화될수록 원가 싸움이 된다는 건 역사가 증명해왔다. 그 싸움을 가장 유리한 위치에서 시작할 수 있는 기업이 삼성이라는 얘기다. 2010년대 초반을 떠올려보자. 삼성이 어떻게 노키아와 모토로라를 제치고 스마트폰 시장의 주인이 됐을까? 디스플레이, 메모리, AP를 직접 만들어 남들보다 빠르고 싸게 제품을 찍어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엔비디아라는 확실한 파트너를 등에 업고 지금 로봇 시장에서 그 전략을 그대로 다시 꺼내들고 있다. 이번엔 무대가 스마트폰이 아니라 로봇이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주가에 어떻게 연결되는가? 주가는 결국 EPS, 주당 순이익의 PER, 주가 수익 비율을 곱한 값이다. 지금 삼성전자의 PER은 약 27배 수준이다. 반도체 업종 평균이 38배인 걸 감안하면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다. 시장이 아직 삼성을 반도체 경기 민감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삼성이 로봇, AI 플랫폼 기업으로 재평가받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PER이 업종 평균 38배로 올라가기만 해도 이익이 그대로여도 주가는 40% 이상 뛴다. 더 나아가 테크 플랫폼 수준인 40, 50배를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진짜 폭발적인 움직임이 나온다. 모건 스탠리는 2026년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약 6배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HBM4 훈풍에 파운드리 수주 확대, 로봇 사업 기대감이 겹치면서 이익 구조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뜻이다. 월가에서는 이것을 리레이팅이라고 부른다. 기업이 버는 돈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시장이 그 기업을 바라보는 눈높이 자체가 올라가는 것이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다. 똑같이 월급 300만 원 받는 사람이 2명 있다. 한 명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고 한 명은 대기업 신입 개발자다. 은행에서 대출해 줄 때 누구한테 더 많이 해줄까? 당연히 개발자다. 지금 버는 돈은 같아도 앞으로 더 벌 사람한테 더 높은 점수를 주기 때문이다. 주식시장도 정확히 같은 원리로 움직인다. 2차 전지 소재주들이 한때 PER 100배까지 갔던 이유를 기억하는가? 앞으로 전기차 세상이 오면 이 기업들 없이는 배터리를 못 만든다는 구조적 공식이 시장에 먼저 박혔기 때문이었다. 지금 삼성전자가 로봇 시장에서 그 위치를 차지하려 하고 있다. 삼성 없이는 엔비디아의 로봇도 없다는 공식이 시장에 인식되기 시작하는 순간이 바로 리레이팅이 시작되는 시점이다. 나는 그 시점이 언제 올지를 날마다 예의주시하고 있다. 하지만 투자자로서 스스로를 가장 경계해야 할 순간이 바로 좋은 스토리에 흥분할 때다. 리스크를 냉정하게 짚고 넘어간다. 삼성 파운드리는 2026년에도 수조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증권가에서 파운드리 흑자 전환 시점을 빨라야 2026년 4분기로 보고 있고 일부에서는 2027년까지 늦춰 잡는다. 로봇칩 전량 생산 선언은 나왔지만 전용 라인 증설 규모나 양산 일정이 공시로 확인된 건 아직 없다. 말과 숫자 사이의 간극은 항상 있다. 좋은 이야기는 주가를 단기적으로 밀어 올릴 수 있지만
그 이야기가 실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결국 실망 매물로 되돌아온다. 이 점을 항상 냉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중국의 저가 공세도 무시하기 어렵다. 유니트리 같은 중국 로봇 업체들이 1,000만 원대 휴머노이드를 들고 나오고 있다. 로봇 시장이 기술 경쟁이 아니라 가격 싸움으로 흘러가면 수직 계열화로 원가를 낮춰도 마진 압박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미중 갈등이 더해지면 협력 구조 자체가 흔들릴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거시 변수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다. 시나리오는 항상 최선과 최악 사이 어딘가에서 현실이 된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삼성전자 사이에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분명히 훌륭한 기술 기업이다. 그런데 PER이 수천 배를 훌쩍 넘는다. 미래의 꿈을 주가가 이미 상당 부분 반영했다는 뜻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여전히 반도체 경기주로 저평가받고 있고 로봇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는 주가에 거의 녹아들지 않은 상태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영역이고 삼성전자는 이미 탄탄한 본업 위에 로봇이라는 초대형 옵션을 공짜에 가깝게 달고 있는 셈이다. 둘 다 사는 것도 방법이지만 로봇 뜬다고 한 곳에 몰빵하는 건 위험한 판단이다. 나는 이 청사진이 실제 분기 실적 숫자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절반만 믿기로 했다. 투자는 좋은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가 현실이 됐을 때 이익을 나누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내가 직접 체크하는 신호가 세 가지 있다. 하나, 삼성 파운드리의 로봇칩 전용 라인 증설이 공식 공시로 확인되는가. 둘, 레인보우 로보틱스와의 기술 통합이 삼성 실적에 독립된 사업부 매출로 잡히기 시작하는가. 셋, 파운드리 부문이 실제로 흑자 전환하는가. 이 세 가지 신호가 하나씩 켜질 때마다 분할 매수로 비중을 늘려가는 것이 지금 내가 생각하는 가장 합리적인 접근이다. 한 번에 전 재산을 넣는 게 아니라 스토리가 현실로 바뀌는 속도에 맞게 천천히 비중을 키워가는 것이다. 워렌 버핏은 이런 말을 했다. 10년 동안 보유할 주식이 아니라면 10분도 갖고 있지 마라. 이 말이 지금 삼성전자에 딱 맞는 이유가 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건 단기 호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엔비디아와의 동맹, 로봇 부품 내재화, AI 메가 팩토리, HBM4 양산 성공. 이건 1, 2년 안에 끝날 이야기가 아니다. 5년, 10년에 걸쳐 삼성전자의 정체성 자체를 바꿀 구조적 변화다. 피터 린치는 또 이런 말을 했다. 자기가 뭘 사는지 모르면서 사는 건 포커에서 카드를 안 보고 베팅하는 것과 같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본 분들은 이제 안다. 삼성전자를 산다는 게 무엇을 사는 건지. 2030년에 삼성전자가 진짜 로봇 플랫폼 기업으로 자리 잡고 주가가 지금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다면 그때 가서 그때 살 걸 하고 후회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좋은 스토리에 흥분해서 분석 없이 들어갔다가 장기 횡보에 자금이 묶이는 실수도 반복하고 싶지 않다. 결국 투자는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이 기업이 10년 뒤 어디 서 있을지를 냉정하게 그려보고 그 자리에 먼저 가서 기다리는 행위다. 삼성전자를 그냥 반도체 회사로 보면 지금 주가가 비싸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엔비디아의 두뇌와 결합할 로봇 시대의 육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로봇의 뇌부터 근육까지 혼자 만들 수 있는 플랫폼 기업으로 보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지금 이 회사를 사는 건 단순히 주식 한 종목을 사는 게 아니다. 로봇 시대의 표준 제조 플랫폼의 지분을 사는 것이다. 그 판단이 옳은지 틀린지는 앞으로 몇 년이 증명해 줄 것이다. 지금이 바로 그 전환점에 서 있는 시점이다. 이 흐름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앞으로 몇 년의 수익률을 가른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구독 하나로 다음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삼성전자 보유 중이신 분, 아직 관망 중이신 분, 혹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담으셨다는 분까지 댓글로 지금 전략을 공유해주세요. 가장 많이 언급되는 종목은 다음 영상에서 직접 뜯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다음 컨텐츠의 방향을 결정합니다.